필수 7번. 자, 남자 3, 여자 3, 6명이 있다. 자, 3, 3, 6명이 있는데 남녀가 교대로 일렬로 서는 방법. 교대로 일렬이란 말은 남녀, 남녀, 남녀 순서 또는 여자가 먼저 올 수도 있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남.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보자? 남자는 남자와 여자가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그래서 전체가 6팩이 아니고 남자 3명 걔네들끼리 배열하는 걸로 보면 3팩이겠지. 여자도 여자끼리만 배열하자. 여자 3명. 여자 3명이 배열되는 것도 똑같이 3팩이겠지. 그렇습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배치되는 모양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3팩, 3팩. 얘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끼리 배열과 여자끼리 배열 자체가 전부 다 3팩이겠지. 네, 그래서 형태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형태 결정된 모양에서만 위치를 정하자. 전체는 3팩 곱하기 3팩이 두 가지가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도 봅시다. 5명과 4명이 있을 때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 선생님 5명이고 학생이 4명 있다. 그때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 그러면 자, 교대로 쓴단 말은 선생님을 편지상 A로 할게. 학생은 B라고 할게. A 5명. 선생님 5명.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서려면 B 4명이지. B가 되면 교대가 되나? 안 되지. 얘는 선생님이 5명이기 때문에 5명 선생님과 학생 4명이 교대로 쓰려면 반드시 무조건 얘는 이 경우는 선생님이 먼저 와야 돼. 얘들이 학생이 먼저 오면 이러보자. 학생이 먼저 올 때 만약에 BA가 돼버리면 마지막 AA가 되지. 그럼 얘는 선생님 2명이 붙어버리니까 교대가 아니죠. 반드시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니까 얘는 넣을 수가 없고 위의 모양이다 이 말이지. 따라서 뭐다? 선생님 5명이 배치되는 게 5팩, 학생 4명이 배열되는 게 4팩. 얘는 5팩 곱하기 4팩 끝입니다. 알겠어요? 얘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인원수가 똑같아. 3명, 3명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만 얘는 다르죠? 필수 8번을 보자. 자, 프로블럼 7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순열에 대해서 자, 순서가 일종의 정해져 있다. 제한 조건이 있다. R이 맨 처음에 B가 나중에 오는 경우 R이 제일 처음에 오고 B가 제일 마지막에 온대. 곧 최초 문자랑 마지막 문자는 정해진 거지. 그렇죠? 그때 나머지 문자를 전체 7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있었습니다. R과 B를 제외하고 POLEM을 배열하는 방법이겠지. 가운데 5자리에. 오케이? 따라서 R, B가 순서 바꾸는 거 의미 없어요. 이건 그냥 5팩이겠죠. 5개의 문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 자, 두 번째 보자. PL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간 경우. 자, 얘는 좀 다르다. 두 번째부터 잘 봐라. 두 번째를 잘 봅시다. P하고 L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그럼 일종의 뭐냐? P하고 L 사이에 일단은 문자 3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전체 7개의 문자였으니까 PL 사이에 3개의 문자와 나머지 몇 개의 문자, 추가로 2개의 문자가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문자가 남겠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PL 사이에 들어갈 세 개의 문자를 정하자. 첫 번째, P하고 L 사이에 들어갈 세 개의 문자를 정하는 방법.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몇 개의 문자가 있냐? 일단 PL 제외하고 5개가 있지. 그치? 5개의 문자 중에서 PL 사이에 들어갈 3개의 문자를 배열해야 돼. 뭐냐?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와 같다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5P3이겠지 일단은. 오케이? 얘를 먼저 정하자고. 그 후에 전체 배열을 하자. 이제 전체 배열을 PL 사이에 3개의 문자 들어간단 말은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치? P, L 3개의 문자까지 해서 얘는 정해진 거야. 정해졌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로 보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의 문자 얘들이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크게 3개의 배열을 봐야 되겠지. 얘들이 PL은 이미 정했다. PL 묶고 사이에 들어갈 문자까지 정해버렸어요. 그럼 얘네들 배열은 고정된 거야. 그치? 그럼 얘네들과 나머지 2개까지 해서 전체 배열은 3팩이겠죠. 서로 다른 3개의 배열을 봐야 되겠지. 추가로 3팩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는 그러면 5P3에 3팩. 아니죠. 하나 더 있다. 뭐 빠졌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빠짐이 없어야 돼.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야 돼. 뭐가 빠졌을까? 그치? 뭐? 그치? P랑 L 자리 바꾸는 것까지. 그치? 지금 문제에서는 PL 사이에 문자 3개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지? P가 먼저 올지 L이 먼저 올지는 정하지 않았지? 얘들이 그래서 추가로 마지막 곱하기 2까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곱하기 2까지 PL 순서도 되지만 LP 순서도 되니까 L 다음에 3개 오고 마지막에 P도 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체 방법이 5P3에 3팩에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보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세 번째, 이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적어도 양끝 중에서 한쪽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래.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은 뭐냐? 양쪽 중에서 왼쪽, 오른쪽, 앞, 끝, 뒤로 보자. 예를 들어서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 또는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 또는 모음 다음에 제일 끝 모음이 오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한쪽 끝은 얘되니 오케이. 얘를 말하는 겁니다.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또는 둘 다 모음인 경우, 이 얘네들을 모두 포함한 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석으로 하면 세 가지 경우를 다 구해보자. 일단 그러면 PROBLE면 모음이 2개 있지. 모음은 O, E가 있고 자음은 나머지 문자 PRBLN까지 있다.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정해보자. 일단 모음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2가지죠. 그렇죠? 자음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5가지지. 제일 끝을 정하자고 먼저. 모음과 자음 정하자. 나머지 문자 몇 개 있냐? 5개 남았지. 그러면 5팩이겠지. 이해됩니까? 자,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은 자음을 정하는 방법이 5가지, 모음을 정하는 방법이 2가지, 나머지 5팩 똑같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음 2개 있죠? O2. 모음 2개가 자리 바꾸는 게 2가지, 나머지 5팩. 이해되니? 요게 이 전체의 합이 여기서 보이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자, 또는 아까 계속 반복했던 거, 여사건, 곧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게 아닌 경우 일종의 부정. not 부정을 취해보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부정이 뭘까? 아닌 거. 얘가 아닌 거 뭘까?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얘는 부정 자체가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몇 가지냐? OP2에 5팩이죠. 아니 5개의 자음 중에서 양 끝에 올 2개를 배열하는 방법. 그게 OP겠지. 5팩은 뭘까? 가운데 배열 5개, 남은 5개의 배열. 자, 요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이 부정인 일종의 여집합을 빼버리자. 알겠죠? 전체는 몇 가지냐 그러면? 7개의 서로 다른 문자의 배열이 전체 가지의 경우의 수야. 7개의 배열이니까 7팩에서 무엇을? 방금 구한 부정인 5p 곱하기 5팩을 빼도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직접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의 경우를 다 나열하고 각각 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고 전체 경우의 수 7팩에서 부정인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빼도 만족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인 경우는 보통은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한다. 알겠어요? 실제로 세 가지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구해서 빼는 게 낫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뭐뭐인 경우는 보통은 부정인 여집합을 구해서 빼버리자. 알겠죠? 이거 기억해라 꼭. 얘는 필수 9번을 봅시다. 자, 숫자가 4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를 한 번 이대로 사용해서 세자리 정수를 만들 때 0, 1, 2, 3이 있다. 만들 수 있는 세자리의 수를 구하시오. 첫 번째. 자, 각각의 숫자는 한 번 이내로 써야 된다. 곧 같은 숫자를 쓸 수는 없다. 오케이? 그렇다면 세자리수를 만들어 봅시다. 얘는 뭐 그냥 곱하기를 해도 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제일 앞자리죠. 제일 앞자리. 세자리 정수라면 제일 앞자리는 0이 될 수 없다. 그렇지? 그러면 1 또는 2 또는 3만 될 수 있고 제일 앞자리는 그때 각각들마다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남은 문자 3개에서 2개를 배우는 3p, 3p, 3p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100의 자리, 곧 최초 앞자리가 될 수 있는 경우 3가지 각각들마다 3p로 보자. 18가지입니다. 자, 또는 자, 얘랑 비교해 봐봐. 그래서 확통은 풀이가 꼭 한 가지는 아니에요. 확통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일단 배열하자. 뭐냐? 0, 1, 2, 3 중에서 숫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단 배열해. 4p3 일단 배열하자. 그 중에서 뭐? 안 되는 경우, 그렇지? 세 자리 정수가 안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앞자리가 0인 거, 그렇지?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0 땡땡. 0 땡땡은 몇 가지냐? 3p이죠. 아니, 그래서 전체 총 배열 4p3에서 3p를 빼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오케이. 24에서 6을 빼도 똑같이 18이지. 같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전체 일단 배열하고 나서 안 되는 경우, 세자리 정수가 안 되는 경우를 제외시켜도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자. 300보다 작은 수. 두 번째는 300보다 세자리 정수 중에서
300보다 작은 수, 작은 세 자릿수. 뭐냐? 300보다 작으려면 2땡땡, 1땡땡으로 시작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뭐다? 3p가 또 뭐? 두 가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12가지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300보다 뭐? 300 이상의 숫자. 수를 만들었는데 300 이상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0 이상의 숫자는 3으로 시작하는 세 자리 정수지. 뭐냐? 3p야. 그럼 이렇게 하면 300보다 작은 숫자는 어떻게 하고 합니까? 아까 구한 세 자리 숫자 18가지에서 3p를 빼버려도 됩니다. 300 이상의 숫자, 300보다 작은 숫자, 전체 세 자리 정수 중에서 300 이상을 빼버리면 300보다 작은 숫자겠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18가지에서 3p를 빼서 해도 똑같이 12가지는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 세 번째, 세 자리의 수 중에서 세 자리의 홀수를 구하시오. 홀수는 뭐니? 중요한 건 제일 끝자리지. 그치? 1의 자리 1로 끝나거나 아니면 3으로 끝나면 되겠지. 그렇죠? 1이나 3으로 끝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얘는 그냥 해도 되고 1로 끝난다면 제일 앞자리가 될 수 있는 게 1 제외하고 0 제외하고 2 또는 3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가 되겠죠. 제일 앞자리는 0이 올 수는 없으니까 1 제외하고 0 제외하고 두 가지. 남은 빈자리는 또 두 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4 더하기 3로 8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발전 문제 보자. 사전식 배열이다. 발전은 제일 귀찮은 형태인데 해보자. 다섯 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120개의 사전식 배열 문자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A, B, C, D부터 E, D, C, B, A까지가 나열될 겁니다. 사전식 배열이 뭔지는 알지?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무조건 A, B, C, D를 배열할 때 120개의 문자 중에서 자, B, C, D, E, A 문자 B, C, D, E, A라는 이 문자는 여기다 B, D, C, E, A B, D, C, E, A B, D, C, E, A라는 문자는 대체 사전식 배열 중에서 120개 중에서 몇 번째이냐 구하시오. 자, 이와 같은 사전식 배열 문제는 B, D, C, E, A 중에서 B, D, C, E, A보다 앞쪽에 있는 배열들을 생각을 해야 돼. 앞배열. 얘들이 무조건 B, D, C, A보다 앞쪽에 올 배열이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자고. 곧 A로 시작하는 문자 배열. 이 사전식 배열에서 A로 시작하는 문자 배열은 어떤 배열이든 얘보다는 앞쪽에 있죠. 그렇지? 몇 가지? 4팩토리얼. 얘들이 그러니까 B, D, C, E, A 앞에는 무조건 24개의 배열은 우선 앞에 있다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은 이제 B로 시작하자. 자, B로 시작하는데 B, D 배열보다 앞쪽에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당연히 B, A 배열. 그 다음에 B, C 배열이 있겠죠. 그랬더니 얘네들도 B, D, C, A보다는 앞쪽에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더해주자. 몇? 3팩토리얼, 3팩토리얼까지 추가로.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BD 배열. 자, BD로 배열하는데 BD 다음에 A가 올 때, BD 다음에 C가 올 때,
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BD 다음에 A가 오는 배열도 BD, CA보다는 또 앞쪽이야, 무조건. 몇 가지? 2팩토리얼, 2팩. 추가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BD, CEA보다 앞쪽에 있는 배열은 얘네들은 무조건 앞에 있다고. 몇 가지? 24가지, 6가지, 6가지, 2가지는. 그러면 10이니까 36이고 38. 무조건 앞쪽에 38개의 문자 배열은 우선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시키면 되겠지. 그러면 BD로 시작해서 BD, C로 시작하는 문자 배열은 AE가 있고 BD, C, EA가 그 다음 문자 배열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몇 번째다? 38, 39, 40번째겠지 이게. 이해되니? 배열로 보면 그래서 40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식 배열.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은 다 나열하긴 해야 돼. 그 문자가 몇 번째인지 찾으려면 그 문자 앞쪽 배열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앞쪽 배열에 해당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역으로 이제 두 번째 보자. 전체 120개 중에서 56번째 배열을 찾으시오. 그럼 뭐 앞자리부터 정할 거야, 무조건. 그렇지? 앞자리 A일 때가 24가지였지. 앞자리가 B일 때가 24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문자 배열 24개, B로 시작하는 문자 24개면 이게 합치면 48이지. 그렇죠? 56번째면 당연히 뭐 C로 순서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건 알 수 있겠죠? 50번째는 무조건 C로 시작해야 돼.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그 다음 문자를 보자. 여기까지가 48이다. 요거까지 더하면 여기까지가 48개야. 자, 그러면 C로 시작하는데 CA로 시작하는 문자 넌 몇 가지냐? 3팩이지. CA로 시작한다면 합치면 54예요. 맞죠? 오케이. CA까지 배열까지 또 합치면 이게 추가로 54개야. 그럼 뭐 그 후에 55, 56번째를 찾으면 되겠죠. 아니, 그러면 그 다음 배열 두 개만 찾자. CA로 시작하는 문자 배열 다음에 올 두 번째 배열 CB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 배열인데 CB, A 뭐가 나왔냐? DE 남았지. 이해되니? CB, A, DE가 뭘까? 55번째겠지. 이게 숫자 순서가. 그럼 그 다음 배열은 CB, A, E, D가 56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56번째 배열은 CB, A, E, D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순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 하나만 더 하자. 추가할게. 순열에서 또 대표형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추가만 하자. 하나만 추가하자. 자, 지금 우리가 한 순열, 기본 순열. 순열을 뭐뭐 했는지 보자. 다시 체크. 순열이라 부르는 녀석. 제일 기본 n팩 했어요. 그치? n팩토리 뭐냐? 서로 다른 n개를 그냥 배열하는 거. 일렬 배열. 그 다음에 뭐 했냐? npr 했어요. 그치?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 그 다음 뭐 했냐? 이웃하는 순열 했습니다. 그치? 묶음으로 배열하기. 묶어버리는 거. 또 반대로 특정한 녀석이 이웃하지 않는 순열했다. 이웃하지 않는 순열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하나만 더 추가할게. 뭐 할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게 더 추가시키자. 이건 아마 책이 없을 거야. 오케이. 요것도
순열 대표용 중에 하나입니다. 합통에서 맨날 나오는. 자, 이것도 해볼게. 자, 여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배열하려는 녀석에 같은 건 없어.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기본적으로 n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배열하든지 그 중에서 일부 녀석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일단 대상, 배열하려는 대상은 다 다른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배열하려는 대상 안에 같은 문자나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 A, B, C, D, E의 배열은 5개니까 5팩이 맞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A, A, C, D, E가 있다고 보자. 요 배열. 이걸 배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 오케이. A, B, C, D의 배열이었으면 5팩 맞다. 그러면 같은 거 5개는 5개인데 이와 같이 같은 게 AA 2개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얘의 배열은 어떻게 될지를 보자. 쉽다. 쉽게 생각하면 돼. 자, A, B, C, D의 배열이 5팩인데 B가 쉽게 생각해서 바꿔버린 거야. 문자 B를 슝 바꿔가지고 A로 바꿔버렸어. 그렇지? 그러면 A, A, C, D를 배열할 때 A와 A 이 2개는 배열이 되더라도 순서가 없지. 그렇지? 같은 문자 2개끼리는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냐?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문자에서는 A, B, C, D로 바꾸기 전으로 보면 A, B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AA 한 가지 경우가 A, B가 되면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되냐? 경우의 수가. AA와 AB만 보자. 그 녀석은 AA 배열은 한 가지야. 그치? AA만 보고 AA의 배열만 한다면 요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AB 배열은 몇 가지냐? 이 팩토리얼 가지. 다시 말해서 A, B, C, D, E 배열은 AA, C, D, E 배열보다 같은 문자와 다른 문자일 때를 비교해보면 이 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차이가 난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AA, C, D, E의 배열은 어떻게 해보자. 다 다른 걸로 봤을 때가 5팩이지. AA, C, D가 아니고 A, B, C, D일 때는 5팩이야. 그치? 그런데 A, B가 AA로 바뀌면서 그렇다면 이 팩이 없어져야 돼. 이 팩토리얼 값이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돼야 되지. 근데 5팩은 기본적으로 뭐냐? 전부 곱사건이야. 실제로는 5, 4, 3, 2, 1이지. 그치? 그러면 그 안에는 5팩토리얼 안에는 A, B를 서로 다른 걸로 봤을 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치? A, B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A, B 간에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은 5팩토리얼 안에 곱사건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곱사건이 없어져야 돼. 그 곱사건이 없어져가지고 한 가지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빼기 아닙니다. 2로 나눠줘야지. 됐니? 5팩토리얼 안에는 A, B가 어떤 위치든 간에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걔가 없어져서 한 가지로 줄여들려면 전체 5팩토리얼 2팩토리얼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지. 빼기가 아니고. 됐니? 오케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곧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전체 이 개수에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를 다 다른 걸로 봤을 때 그 다른 것에 대해서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순서가 바뀌는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하나 더 해볼게. 두 번째 더 보자. 뭐 해볼까? A 그러면 B C D 배열. 얘도 마찬가지. A B C D니까 전체 7개다. 어쨌든 개수는 7개다. 7개 안에 같은 거 A 2개가 있어요. 같은 거 B 2개가 있어요. B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를 다 다른 걸로 봤을 때는 7개의 별이니까 7팩. 없어져야 되지. 원래 다 다르게 보면 AA끼리 자리 바꾸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AA가 같은 문자니까 몇 가지?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인 2팩토리얼까지. 그렇죠? 없애야 되지. 곱사건이니까 없애는 방법은 나눗셈이야. 또 B 3개, BBB, B 3개의 별 몇 가지? 3팩토리얼. 그렇죠? B 3개가 다 발랐으면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3팩토리얼이지. 그게 없어. BBB 배열은 한 가지야. 그러니까 BBB 배열 때문에 발생했던 3팩토리얼은 전체 경우의 수여서 없애야 되니까 나눠줘야 된다. 이더니 이게 같은 것이는 순열입니다. 한치 이더니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게 적용되는 대표 유형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제일 많이 적용되는 그게 뭐냐면 대표 유형이 길찾기야. 최강 용로 문제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최강 용로. 자, 어떤 유형이냐면 잘 보자. 길이 있다. 격자무늬, 격자 형태로 가로 세로 뭐 바둑판 모양으로 길이 있다고 했지. 그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이 형태의 길에서 선을 따라서 갈 수 있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제일 빠른 길의 경로의 수,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오케이. 자, 이걸 너만 따로 할 수도 없지, 그치? 한 가지, 두 가지, 뭐 다 할 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그치? 하다 보면 분명히 맞들리겠지. 그러면 이게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형인지 보자. A에서 B로 간다면 길의 방향만 볼게. 일단 뭐 반드시 오른쪽으로 3칸 가야 되지. 일단은 또 위로 몇 칸 가야 되냐? 위로 4칸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 최종적인 경로의 숫자로 보면 오른쪽으로 무조건 3번은 가야 돼. 위쪽으로 4번은 가야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 오른쪽 경로 요거 3개. 얘를 small a, b, AA를 하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는 경로, 윗방향으로 가는 경로를 B라고 보자. B, B라고 보자. 무슨 말이냐? A 3번, B 4번. 곧 문자로 표현한 A 3개와 B 4개를 배열하면 경로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길의 경로를 가는 방향만 봤을 때 AAA와 BBB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숫자가 경로의 숫자랑 같은 거야. 그러니 예를 들면 뭐 이 경로 뭐 아무거나 해볼까? 뭐 이렇게 있다. 자, 이 빨간색 경로 최단 경로 중에서 얘는 어떤 배열로 보면 되니까 B, A, B, A, B, A, B, A, B, B, A로 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전부 다. 그렇지? 자, 가로 쉽게 말하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순서에 따라서 길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같은 것이 순열로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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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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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의 배열은 몇 가지일까? 어떻게 되겠니? 전체 7팩을 그렇죠? 뭐로 나눠준다? 3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눠준 것만큼 경로의 숫자가 생깁니다. 보세요. 이게 최단 경로의 대표입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학교 내신에는 어디까지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거 있는 순열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 거야 아마. 이 외에도 뭐 순서가 정해진 순열 뭐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신 닥치면 내신 때 아마 다룰 거고 마지막 조합만 남았지 이제. 조합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거.
숙제 내줄게.